최소한 IMF 외환위기 정도, 현재까지 우리가 겪었던 그 어떤 위기보다도 가장 심각한 위기다. 자동차 수출도 잘 안 될 거고 또 반도체 수출도 잘 안 되면 그럼 우리나라는 뭐 가지고 수출을 할 거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관세까지 때린다? 다 줄 거 다 주고 빼만데 낮은 격이 된 거죠. 우리나라 입장에 생각하면. 제 말이 틀렸으면 반박해 주세요. 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경제일타 해법. 오늘은요 새롭게 단장한 새 스튜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윤아고요. 오늘은 위기에 빠졌다는 한국의 경제 상황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현훈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정말 저서를 오랜만입니다. 책을 한 권 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책을 이 앞에 이렇게 전시까지 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절대 위기 주식회사 대한민국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현재 한국 경제와 사회 전반이 심각한 이제 위기 상황에 놓였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어요. 뭐 지금 우리 경제 얼마나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계시는지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뭐 책 제목에서처럼 저는 현재 상황이 1960년대 경제 성장을 막 고도화하고 뭐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변천이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우리가 겪었던 그 어떤 위기보다도 가장 심각한 위기다. 정말 처음 겪는 위기다. 그리고 또 이 위기가 그냥 단기간에 그냥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위기를 절대 위기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책 제목도 그래서 절대 위기 주식회사 대한민국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럼 지금의 상황을 경기 뭐 침체 국면이라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그 경기 침체 이렇게 마침 이제 이 기자님께서 말씀하셔서 용어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비즈니스 사이클 상에서 경기가 이제 부침이 있잖아요. 뭐 호경기, 불경기 뭐 이렇게 가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호경기에서 이제 불경기로 가게 되면 처음에는 슬로우 다운, 그래서 경기 둔화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에코노믹 슬로우 다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상황이 나빠지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분기 연속으로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그러면 경기 침체라고 해요. 경기 침체. 그건 영어로 하면 리세션이라고 해요. 리세션. 근데 그보다 더 상황이 나쁘면 우리가 보통 불황이라고 하죠. 불황하면 디프레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보다 정말 더 심하다. 그러면 이제 그레이트 디프레션 이렇게 하죠. 그 그레이트 디프레션이 바로 1929년 시작해서 한 10년 동안 지속되었던 세계 대공황인 거죠. 자, 그렇게 하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위기는 거기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 위기는 일반적으로 그런 어떤 비즈니스 사이클 상에서 나타나는 것보다는 외부적인 충격이 갑자기 있어요. 그 충격 때문에 갑자기 정말 그 경제 시스템 자체가 막 마비되거나 일시적으로,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통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어서 1997년 외환위기, 우리가 IMF 위기라고도 하잖아요. 그게 하나 있고, 또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거기도 위기라고 하잖아요. 또 2020년 코로나 위기, 그것도 이제 코로나 경제 위기죠. 그런 것은 이제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절대 위기는 거기 어디에 들어가냐, 그 위기보다도 더 심각하니까 이제 절대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좀 전에 제가 경기 둔화, 침체, 불황, 뭐 대공황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다 사실은 비즈니스 사이클 상에서의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상황은 그 비즈니스 사이클 상황에서도 지금 둔화에서 침체로 가고 불황으로 계속 지금 빠져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장기적인 추세선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한때는 연간 10% 이상 계속 성장을 했어요. 제가 이 그림도 제가 마침 가져왔는데 이게 197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의 우리나라의 실질 GDP 성장률이에요.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 사이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업앤다운, 파란색으로 된 것이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경기가 호경기, 불경기 이렇게 막 계속 갔는데, 그 중에서 이게 마이너스 표시된, 여기 보면 크게 경기가 침체될 때 그때 우리가 이제 경제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97년, 98년, 그때 97년 외환위기가 나고 98년도에 마이너스 4.9%, 그게 이제 IMF 위기고요. 그리고 이제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고, 그리고 2020년이 이제 코로나 위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빨간 선으로 이렇게 추세선을 그려놨잖아요. 이 추세선이 장기적인 잠재 성장률 추이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 잠재 성장률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얼마나 감소했느냐 하면 한때는 70년대 초에는 이게 13%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림 보시면 딱 나오잖아요. 한 중간선을 잡으면. 그러다가 이게 10% 밑으로 떨어진 것이 80년대 중반. 그리고 다시 또 이거 5%
수준에 있던 것이 한 97년, 98년 그때 이제 외환위기 막 그때 겪을 때 그러다가 이게 계속 떨어지더니 얼마 전에는 2% 수준이라고 했어요. 그러다 이제 한국은행이 최근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한 수치를 보면 올해부터 시작해서 한 5년 동안은 이게 1.8%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끝이냐는 거죠. 사실 이게 5년 동안 계속 1.8 갈 수가 없는 거죠. 계속 더 추락을 하는 거고 그 밑으로 가면 다시 또 1.5로 가 계속 더 떨어진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뭐 KDI나 여러 연구기관에서 현재 추계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잠재 GDP 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30년대 중후반으로 가면 이게 1%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그게 끝이냐는 거죠. 40년대 중후반으로 가면 이게 0% 밑으로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절대 위기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 추세가 지금 0%로 가고 있다. 더군다나 사상 초유로 2% 밑으로 떨어졌고 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만 올해 전망치가 정부는 현재 1.8%라고 이제 현재 발표는 했어요. 연초에. 그리고 KDI도 1.6%라고 하고 있어요. 또 한국은행도 지난해 말에는 1.9라고 했다가 1.5까지 낮췄어요. 제가 그 밑에 제 이름까지 써놨는데 저는 연초에 제 유튜브 채널 이현웅 교수 경제 포럼에서 제가 올해 환율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이 주가라든가 아니면 뭐 경제 성장률 이런 것에 대한 전망을 제가 자세히 해놨어요. 그때 제가 아예 이야기를 했어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 보시라고. 제가 볼 때는 1.5 하면 잘한다. 1.5 못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 지금 국제 IB에서는 대부분 다 1%대로 떨어뜨렸고 최근에 1.0%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기관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볼 때도 1% 수준으로 좀 완전히 떨어지지 않을까 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는 나아질 거냐는 거죠. 내년에도 안 나아질 거라는 거예요. 계속 나빠질 거라는 거예요. 내년에 한국은행은 뭐 1.8이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는데 계속 전망은 계속 바꿀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더 나빠질 거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도 문제고 단기적으로도 문제다. 이제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전통적인 비즈니스 사이클에서의 뭐 둔화라든가 침체라든가 불황이라든가 대공황이 아니라 더 심각한 위기, 그 위기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교수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GDP 추이로 이제 좀 경제 위기라는 걸 좀 짚어주셨는데 그 부분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GDP 성장률이 장기적으로도 계속 추락 네. 상황에 있다는 것이고 단기적으로도 얘가 지금 사상 초유 상태로 지금 이게 1년 만에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나빠지는 상황으로 현재 가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97년 외환위기 때도 이 98년 마이너스 역성장하고 바로 그 다음 해에 10% 이상 플러스로 튀어 올랐어요. 그리고 2008년 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때도 거의 0%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튀어 올랐어요. 2020년 코로나 상황에도 0% 밑으로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다 튀어 올랐죠. 이번에 안 튀어 오른다는 거예요.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에도 1.4 그리고 2024년 턱걸이에서 2.0 그리고 올해 다시 또 1.0대에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내년에도 그 상황이니까 이렇게 장기간 단기적인 사이클상으로도 이렇게 오랫동안 경제 상황이 나쁜 상황은 이게 처음이다 이렇게 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위기라고 하는데 이걸 사실은 뭐 경제 전문가라는 분들도 많이 말씀하세요. 아직 위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대부분 단기적인 측면만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단기적으로 봐도 문제가 있고 장기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거고 사실은 우리 같은 전문가라는 사람들보다 더 현장에서 이런 걸 잘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바로 소비자고 기업하시는 분들이에요. 소비자 그런 여러 가지 뭐 심리 지수도 지금 계속 나쁜 상태이고 제가 아예 하나 설문조사한 걸 하나 가져왔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위기 가능성이 정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제가 위기란 이야기를 제가 지난해도 이야기를 계속 사실 지지난해도 이야기를 했어요. 장기적으로 계속 이 추세가 떨어지니까 너무 걱정이 되니까. 근데 계속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올해 와가지고 이제 다 위기다 이제 조금씩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아직 경제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기업하는 분들은 이제 위기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우리나라 기업인 대상으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IMF 위기 정도, 그러니까 97년 외환위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 위기 가능성이 있느냐 이렇게 보니까 여기 보면 97년 경제 위기 정도는 아니지만 올해 상당한 위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74%고요. 올해 경제 위기가 어쩌면 97년 외환위기보다 더 심각할 거다 23%나 되는 거예요. 이게 제 생각에 더 늘어날 거예요. 계속 늘어날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제가 맞는지 틀린지 나중에 보세요. 이게
외부적인 엄청난 쓰나미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 우리 같이 나눠야 되는데 이 트럼프가 지금 관세 폭탄 지금 던지고 있는데 아직 지금 우리나라의 피부로 지금 안 와닿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언론에서 많이 이제 보도만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들한테 이제 영향을 주면 이게 수치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위기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3.1%밖에 안 돼요. 다 위기라고 보는 거예요. 최소한 IMF 외환위기 정도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그게 그때는 그래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만에 그래도 우리가 급반등했지만 그렇지도 못하니까 더더욱 문제다. 저는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안 그래도 트럼프 이야기를 해주셔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에는 좀 불리한 국면이 좀 펼쳐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1기와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좀 어떤 면이 다르고 어떻다고 조금 보고 계신지 그래서 몇 가지 단어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기에 비해서 2기는 분명한 방향을 잡고 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체계적이다. 네. 그리고 굉장히 신속하다. 굉장히 과감하다. 이렇게 한 4가지 단어 정도로 제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기 때 그 정도 했으니까 뭐 말로는 뭐 엄청나게 뭐 한다고 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별로 한 것도 없었네. 뭐 중국에 대해서만 좀 뭐 관세를 뭐 한 25% 올렸잖아. 올해도 그럴 거야.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전망치가 대부분 그렇게 낙관적인 거예요. 저는 아니다. 그때 계속 그 이야기를 해서 이게 1%대 밑으로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1.5 밑으로 떨어질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처음 취임하자마자 1월 20일 취임하자마자 뭐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해서 뭐 펜타닐 그러한 어떤 신종 마약을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조건으로 해서 뭐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래 나중에 또 유예했다가 부과한다, 유예했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품목별로 관세를 부과하겠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철강, 알루미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자동차 또 하겠다. 당장 4월 2일부터 하겠다. 자동차 부품은 한 달 뒤에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4월 2일이네요. 그것도 바로 네, 이제 바로입니다. 바로 이제 상호 관세도 관세. 지금 하겠다. 네, 지금 네. 이렇게 지금 하고 맞아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관세 폭탄이 이제 우리나라에게도 떨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는 거죠. 안 그래도 자동차에 25% 관세가 부과됐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우리 한국 자동차 산업에 좀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파급 효과를 좀 미칠 것으로 보고 계세요? 일단 관세를 부과하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이 잘 안 되겠죠. 우리나라 자동차는 정말 전체 수출 중에 2번째 정말 효자 품목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수출하는 것이 이제 반도체. 2번째가 이제 자동차. 이제 자동차가 이제 완성차가 있고 부품이 있어요. 그 자동차 완성차와 부품을 다 넣으면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제가 이 표도 하나 가져왔는데 보실까요? 이 반도체가 지난해에 총 수출액이 한 1,400억 달러 정도 됐고요. 자동차 완성차는 한 708억 달러 정도 됐고 부품은 한 226억 달러 정도 됐어요. 이걸 두 개를 합하면 얼마예요? 이게 33억 정도 되네요. 933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사실은 여기 보시면 밑에 증감률 있잖아요. 이 세모 표시한 것이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지난해 자동차 완성차하고 부품이 약간 줄어들었는데 반도체는 무려 44%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23년도에는 자동차가 반도체하고 거의 마카마카했어요. 막상마카. 그런데 이제 반도체가 지난해 굉장히 수출이 잘 돼서 그렇다는 건데 우리나라 당장 이제 자동차 문제가 지금 발생했다는 거고 그 자동차 보시면 전체 이제 그 미국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제일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중국하고 미국이 거의 1위, 2위를 현재 다투고 있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미국에 우리나라가 수출해 가지고 실제 돈을 벌어들인 것, 그러니까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을 보면 무려 557억 달러예요. 557억 달러 정도면 얼마냐면 대부분 그게 다 자동차에서 흑자를 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 중에서 한 60%, 70%는 다 이게 자동차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제가 요약한 표인데요.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 무역 흑자가 518억 달러였어요. 근데 대미 무역 흑자 전체 모든 상품 그게 557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없으면 우리 적자 본 거예요. 미국에서 흑자를 봐서 전체 흑자를 본 거예요. 그 중에서 대미 자동차 무역 흑자만 325억 달러다. 그러니까 그것이 60% 내지 70% 그 사이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국 시장이 중요하고 자동차 수출이 중요하고 특히 자동차 수출만 따로 놓고 보면 무려 933억 달러만큼 우리가 수출을 했네 전 세계로. 근데 그 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다 미국에 수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그만큼 중요하고, 그러니까 전체 수출에서 자동차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중에서도 또 미국에 수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또 그것이 대부분 다 우리나라의 효자 상품이다. 무역에서 대부분 우리가 흑자를 보는 그러한 품목인데 드디어 거기에 직격탄을 맞았으니까 수출이 제대로 안 될 거다 하는 말씀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번에 정의선 회장이 백악관까지 찾아가가지고 가서 내가 그럼 앞으로 4년 동안 210억 달러어치의 그런 투자를 하겠다. 뭘 하겠느냐? 완성차 만드는 것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거기 들어가는 온갖 그 부품, 철강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거기서 생산하는 그런 라인을 아예 갖추겠다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에 만약에 투자를 했으면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수출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우리나라에 고용이 창출되는데 그게 다 그걸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수출도 더 중장기적으로 보면 더 감소할 수밖에 없고, 고용도 우리나라 고용이 그리로 빠져나가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정말 잘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6.5 상황인데 현재 이런 상황 6.5죠. 사실 그죠? 6.5 상황인데 그래도 지금 현재 기업인이라도 나가가지고 이렇게 트럼프한테 그래도 투자 약속을 해가지고 그래도 관세 폭탄을 맞는 걸 좀 막으려고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바로 다음 날 모든 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완성차는 올해 이번 달 초, 그러니까 4월 초, 그리고 또 그 부품은 다음 달 초, 5월 초에 부과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투자하겠다 약속만 해놓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줄 거 다 주고 빼만데 맞은 격이 된 거죠. 우리나라 입장에 생각하면. 그래서 굉장히 상황이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현대차가 이제 발표한 이 미국 투자가 장기적으로는 뭐 이제 미국에서 관세가 이제 부과되는 거를 좀 막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 당장 단기적으로 볼 때 뭐 거기 생산 시설을 완성하기까지 시간이 걸려서 현대도 단기적으로 영향을 이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뭐 기업상에서도 당연히 또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이 가운데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상호 관세 정책까지 이제 시행이 되면 뭐 당연히 반도체 역시도 좀 영향을 더 받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어떤 점을 지금 가장 우려스럽게 보고 계신지.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이제 제일 수출 품목인데요. 이미 경쟁력이 자꾸 잃어가고 있잖아요. 이제 삼성 반도체가 이제 레가시 반도체, 주로 D램 반도체를 주로 수출했는데, 그것도 이제 뭐 중국을 주로 대상으로 많이 했는데, 그 자체가 이제 AI 반도체와 이렇게 경쟁해서, 그러니까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이 레가시 반도체는 전반적으로 그 가격 경쟁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비즈니스 사이클을 많이 타요. 그래서 지난해는 엄청나게 수출이 잘 됐는데 올해는 그 사이클 상으로 이게 이제 하강 국면으로 가니까 전체적인 수출도 안 되고 가격도 떨어지고 그런 상태인데, 더군다나 또 관세까지 때린다. 또 거기다가 또 중국에 대해서도 때리는 거니까 또 중국에 대한 수출도 또 제대로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도 잘 안 될 거고 또 반도체 수출도 잘 안 되면 그럼 우리나라는 뭐 가지고 수출을 할 거냐는 거예요.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는 것이 뭐 석유, 화학 뭐 이런 건데, 그것도 뭐 당연히 또 이 관세를 또 부과받게 되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다 상황이 어려워서, 우리나라는 수출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 자체가 지금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단기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상황, 그래서 절대 위기다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죠. 이런 관세 정책이 우리 주식시장 특히 이제 관련 섹터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보고 계실까요? 우선 섹터별로 말씀드리기 전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수출이 잘 될 때는 전반적인 주식시장이 다 좋아요. 예외가 있다면 지난해에는 왜 안 좋았느냐? 우리나라 내부 상황이 너무너무 나쁘니까. 그러니까 내부 상황이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으면, 그러면 수출까지 잘 되면 그러면 이제 주가도 올라가죠. 왜냐면 외국에서 뭐 달러가 들어오니까 그만큼 돈이 더 많이 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또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수익성도 많이 좋아지고 이렇게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지난해 내수가 너무 나쁘니까, 이제 내수하면 우리가 소비와 투자잖아요. 이 소비 투자가 다 상황이 나쁘니까, 투자 속에 보면 이제 건설 투자가 특히 상황이 나빴고, 그리고 또 소비는 전반적으로 다 이제 침체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뭐 낙수 효과라는 걸 기대도 못 하니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주가가 다 나쁜 그러한 상황이고요. 이제 품목별로 이렇게 보면, 사실 품목별로는 제가 그런 어떤 주식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뭐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쁘니까 이거 사세요, 이거 파세요 이렇게는 저는 말씀은 못 드리는데, 적어도
올해 초에 우리나라 주가가 전반적으로 막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많은 그런 어떤 증권 전문가라는 분들이 뭐 TV라든가 아니면 유튜브 채널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난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나빴어요. 우리나라 뭐 코스피, 코스닥이 다 20, 30%다 마이너스했고 반대로 뭐 미국도 뭐 전부 다 이게 뭐 S&P 500부터 아니면 나스닥이 다 20, 30%다 플러스했고 하다못해 나보다 중국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좋았어요. 일본도 좋았고 뭐 대만도 좋았고 대만은 엄청나게 좋았고요. 유럽도 다 좋았어요. 우리나라는 다 마이너스로 이렇게 갔는데 그러니까 올해 초에 잠깐 반등하니까 지난해 나빴으니까 올해 우리나라 반등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아니 무슨 전문가가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지난해 나빴으니까 올해 좋아집니까? 그건 전망이 아니죠. 제 생각에는 제가 아까 제 유튜브 채널에서 올해 전망에서 주가 전반적인 전망도 말씀드렸다고 했는데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그게 무슨 얘기예요?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질 거라는 거예요. 수출 실적뿐만 아니라 국내 영업 실적도 다 나쁘죠. 다 이렇게 나쁘니까 당연히 주가도 나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미국발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이 어쩌면 더 심한 상황, 뭐 대공황까지도 지금 걱정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그런 상황으로 막 간다면 우리나라만 예외일까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주식 투자는 굉장히 조심스럽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최근에 뭐 정부 아니면 뭐 국회의원들 뭐 소위 고위 아니면 뭐 사법부라든가 뭐 입법부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의 고위직에 있는 분들의 재산 상황, 재산 변동 상황을 최근에 공개했잖아요. 관보에. 이거 공개해 보니까 뭐 어때요? 국내 투자하나요? 그분들부터 다 해외로 다 도망가고 있어요. 저도 솔직히 제 독자들한테, 그러니까 제 책에서 아니면 제 유튜브 채널에서 아니면 여기저기서 제가 말씀드려 솔직히 개인들한테 지금 각자 도생해야 되는 상황이지 지금 우리만은 그래요. 우리는 애국하겠다고 해서 그냥 우리나라 주식 사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우리가 희망 고문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IMF보다 더 뭐 심각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신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뭐 IMF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건 제 의견일 뿐만 아니라 아까 기업인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추세가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렇다. 그때만 해도 반등을 바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 한 해 잠깐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는 뭐 그 마이너스 4.9% 역성장했다가 다음에는 플러스 10.3% 했으니까 그걸 만회하고도 남은 거예요. 뭐 이렇게 엄청난 그러한 회복을 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그때는 우리나라가 젊어도 엄청나게 젊었어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하면 뭐냐면 제가 길 가다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예? 외부적 충격이 위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잠깐 치료받고 필요하던 뭐 수술도 받으면 그냥 정상인으로 다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젊은 몸이니까. 지금은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미 너무 늙어가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어가지고 일단 무슨 일이 벌어지면 회복을 못하는 상황인데 그동안 계속 부동산에 몰빵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무슨 문제가 그래서 부동산에서 무슨 가격이 떨어질만 하면 다시 또 뭐 부양책을 막 써가면서 그래서 뭐 정부부터 아니면 또 가게가 전부 그쪽으로 다 매달려가지고 거기 가 있으니까 마치 그냥 정말 죽어가는 환자, 정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 계속 몰핀 주사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상황이 굉장히 나쁘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장기적으로 추락할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지금 일단 마이너스 상황은 아니지만 2024년 1.4%, 지난해 2.0% 턱걸이, 올해는 1% 초반, 내년에도 1% 계속해서 1%대를 유지해서 몇 년 가는 때가 한 번도 없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다. 더군다나 지금 외부에서 엄청난 쓰나미가 지금 몰려오고 있다. 이런 쓰나미가 언제 있었어요? 우리 없었어요. 우리는 수출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젊고 정말 열심히 해서도 있지만 외부적 조건이 전 세계가 자유무역을 하고 있었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조금 할 때 많이 봐주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정반대 상황이에요. 자유무역이 아니라 보호무역. 그것도 완전 중상주의 상황으로 막 지금 가고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수출도 잘 못하면 도대체 뭘로 먹고 사느냐. 그래서 굉장히 힘든 그야말로 절대 위기다. 그래서 제가 괜히 절대 위기 이게 마치 무슨 뭐 책팔이 아니면 무슨 뭐 제 유튜브 무슨 채널 자꾸 조회수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정말 말씀을 드려요. 정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발 책 좀 읽어보시고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정말 정치인들, 정부 강요들 그리고 경제 전문가들도 좀 읽어보시고 제 말이 틀렸으면 반박해 주세요. 우리 독자들도 좀 보시고 정말 깨달으시면 그래가지고 정부한테 정치인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걸 갖다가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그렇게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투자 상담 자격을 갖춘 MTNW 소속 어드바이저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명쾌하게 종목을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이제 QR로 바로 참여하세요.